오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나왔는데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연기됐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성표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당선인은 SNS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젊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해석됐습니다.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 그리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를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시작할 때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저희들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성별로 갈라치게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젊은 여성 유권자들을 자극할 악재를 만들지 말자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이대남 공약도 2025년으로 밀렸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면 직업군인 월급도 모두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애초 계산한 5조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한 걸로 풀이됩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국정과제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 최대 교역국인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주식양도세를 당장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2년 유예하는 걸로 수정됐고 종합부동산세는 중장기적 폐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마저 구체적인 방법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할 거라고 미뤄뒀는데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했다는 비판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놨는데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건 코로나 초기부터 입은 손실까지 소급해서 보상을 해줄 것인지였는데 결국 이건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그냥 피해 지원금으로 대신하기로 했고요.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이덕영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급 적용이 제외된 반쪽짜리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그러면서 50조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에서 소급 적용은 결국 빠졌습니다. 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 데다 행정 부담도 너무 크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대신 피해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이 피해 지원금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손실보상법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전까지 1년 4개월 동안의 손실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제외돼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인수위는 대신 피해 지원금을 업종과 가게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았고 국회가 추경안을 심사할 때 정해질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건 국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수위에서 하는 역할은 전체적인 손실 보상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국회로 넘기는 것. 인수위는 또 현재 90%인 손실보상률을 올해 1분기부터 100%로 높이고 최저보상액 50만 원도 더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얼마로 올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당선인 측은 당초 경호나 보안 문제를 다 검토했다며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 주 들어 갑자기 용산으로 방향을 틀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가적 중대사를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을 청와대 밖으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지난 1월 처음 공식화됐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경호나 보안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당선되면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병원 문제라든가 외빈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당장 인수위 때 준비를 해가지고 임기 첫날부터 가서 근무를 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뒤 지난주에도 윤 당선인 측은 모든 점검을 마쳤다며 광화문 이전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보안, 경호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될 곳, 또 상황을 점검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부 시나리오를 거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직속으로 청와대 이전 TF가 구성된 직후인 이번 주 초부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검토를 끝냈다던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이 정부 서울청사의 취약점으로 다시 부각되면서 그동안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던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용산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여기에 외교부 청사도 국방부와 함께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불과 며칠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가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또 용산으로 그리고 다시 용산과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처음 계획했던 광화문 청사가 어렵다면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무조건 청와대 밖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며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뜬금없이 용산으로 간다는 건 풍수지리설 때문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용산으로 간다는 거는 저건 풍수지리설이다. 그거 믿는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며 이렇게 쫓기듯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선제 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관련 부대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통신과 지휘상 혼선과 공백이 철회된다. 국가 최고지휘본부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졸속 추진 논란이 확산되면서 집무실이 어디로 결정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자, 오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국토부 장관,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선거 때는 표를 의식해서 규제를 확 풀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정작 현실의 벽 앞에서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막상 규제를 풀었다가 집값이 다시 뛸까 봐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진중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도시 4곳을 찾아간 윤석열 당선인.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도 함께 갔습니다. 일산에 가서는 최근 혼선을 빚었던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재건축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좀 잘못된 보도 난 거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하실 일이 없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지난주 원일이 인수위 수석 대변인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라고 말했다가 분당과 일산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자 당선인이 언론 탓을 하며 공약을 거듭 확인해 준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달렸습니다. 국회의 협조입니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야가 다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 나온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도 법적 장치,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부동산 규제를 확 풀겠다는 공약은 현실의 벽 앞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간신히 진정되던 집값이 서울 강남과 분당 등에서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다시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합치겠다는 공약은 장기 과제로 이루었습니다. 지금 당장 종부세를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시간을 좀 두면서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는 공약 역시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위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심도 있는 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